아들이 어렵사리 얘기를 꺼내어 말을 마치기까지 사색이 되어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조용해졌다. 상큼 긴장된 눈빛을 들어 남편을 지켜보던 다희도 그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윽고 조용해졌다. 허준도 사태를 더 부연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그 세 사람 앞에 아버지가 예서 꾸며준 서간이 받아볼 주인을 잃고 놓여 있었다. 북쪽 용천서 이남쪽 지리살로고의 산음까지 허우적 이천리길. 그 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요 목숨 줄이던 서간은 이젠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한 무용지물이었다. 침묵이 길었다. 맨 먼저 다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쥐는 것이 보였고 이어 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는 것이 보였다. 허준이 다희를 돌아보았다. 다희가 입을 열었다. 제 짐 속에 꾸며놓고 아직 입지 않은 2가지 옷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팔아 좀 더 생각을 가다듬을 여유를 지니소서. 고마운 말이나 이곳에 남기로 작정한다면 급한 것은 호구지책이 아니라 신분상의 보장을 받는 일이요. 신분의 보장이라 하오면 어느 고장에 간들 타관 사람이 찾아들면 무슨 죄를 짓고 숨어다니는 인간이 아닌가 의당 관원으로부터 신문과 추궁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처할 길은 어떤 신분으로 어디에 살다가 왜 왔노라 떳떳이 밝힐 호패뿐인데 지금 내 몸에 지닌 호패는 양민의 것이 아닌 천민의 것이요. 손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버님의 말씀이 지난날의 그 천적의 호패랑 없애고 흉년을 맞아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유민이라 우이라 않으시더냐. 압니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흉년이 심하여 호구가 빈 고장에 숨어들어가 한사코 우기고 버티면 유민을 많이 낸 관장은 조정의 문책을 받기 마련이라 그걸 겁낸 관장들이 타처에서 흘러드는 유민을 잡아다가 자기의 분해에 억지로 안주시키고 새 호패를 발급한다는데 지금 내가 믿을 건 그 여행수뿐이 옳시다. 다희가 새 긴장을 느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물론 그 여행수도 발급받을 때 둘러댄 거짓말이 드러나면 죽음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오만. 죽음이라니요? 다희가 재차 물었다. 여행수로 호패를 발급받아도 뒤가 드러나면 죽음이라니. 그토록 두려운 것이면 왜 애써 그걸 가지려 하시오이까? 그나마 양민의 것을 갖지 않으면 난 죽도록 천민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오니까.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장차 우리가 낳을 아이도 영원히 천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오. 당대의 자식뿐이 아니오. 그 자식이 낳은 아이, 그 아이가 낳은 그 다음 아이, 다시 또 그 다음 아이, 대대손손 천민이요. 그게 가슴 아프다면 자식을 낳지 말든가 정해진 대로 천하게 살든가. 허준은 뜨는 아내를 보았다. 허나 허준은 동정하지 않았다. 아마 몰랐을 것이다. 벗으려 해도 벗을 길 없는 천민들의 친분의 제약까지는. 손씨가 눈물을 감추며 방을 나섰다. 방문이 닫혔다. 나와 만난 것이 이제 후회스러울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무서운 법이 믿기지 않습니다. 전 믿기지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대대손손 남의 종살이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세상 천것들은 미치고 날뛰지 않는지 혼자 날뛰는 내가 의아하오.
다희가 그 허준의 가슴에 뛰어들어 오히려 남편을 쓸어안았다. 당시의 신분법. 당시의 신분에 관한 천민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가를 알리는 사건이 있었으니 임진왜란 당시 왜군 15만이 한양을 덮치자 도성내의 노예와 천민들이 들고 일어나 외병보다 앞질러 대궐로 달렸고 제일 먼저 전국 천민과 노예들의 문권을 쌓아놓은 장례원과 그걸 관장하는 형조를 불질렀다. 그리고 그 불길이 번져 마침내 대궐도 잿더미로 바뀐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임진왜란은 지금의 파라고 허준이 선조의 의로서 동의보감 찬집에 전념할 때인 장차 24년 후의 얘기다. 포옹을 푼 다희가 남편의 보잘것없는 호패를 집어 가슴에 안고 외쳤다. 이까진 나무 토막, 이까짓 호패가 항차 무엇이기에. 그 다희를 이번에는 허준이 안았다. 문득 다희에게도 그 호패의 기억이 떠올랐다. 용천 그 산비탈에서 관뚜껑을 열고 형방이 아버지의 시신에서 어김없이 거두어 가던 황량목. 그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호패는 사포미상의 양방관원이 지닌 것이요. 지금 남편이 움켜쥐고 있는 호패는 잡목으로 깎아 만든 그러나 관의 육중한 철인이 찍힌 것이었다. 다희의 가슴이 찢길 듯이 아파왔다. 남편의 호패에 찍힌 철인이 그걸 찍을 때의 볼겋게 단 것으로 바뀌어 자신의 맨살 위로 박혀오는 아픔이었다. 여행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다희가 다시 기도하듯이 마음속에 남편의 행운을 빌었을 때 방 밖에 두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놀라 돌아보았을 때 기척도 없이 문을 벌컥 길며 방문 앞에 나타난 건 전임 현관이 낙향했음을 알려주던 그 이방이었다. 그리고 그 이방 뒤로 험상궂은 관졸 셋이 따라와 있었다.